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주말인데 또 우리에게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코로나 걸리고 난 뒤에 완치가 됐지만 이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정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이 3일 동안 힘겹게 올린 거, 네, 오늘 다 반납했습니다. 이 19만 원에 이 당당히 안착해 주길 바랬는데, 저는 솔직히 슈팅까지 줘서 이 20만 원 안착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장이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바람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참 주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식이 역시 좀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참 이 기준이 뭘까요? 예. 실적, 영업이익, 뭐 성장성.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우리가 홍보하고 떠들어 봐야 결국엔 이 누가 사줘야 주가는 오르는 것이죠. 자, CGN. 이 주가가요, 뭐, 다 각자 여러분들 매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나 10만 원대에 뭐 1억을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 한 70%에서 1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버틸만 하지요. 네, 물론 고점 대비 수익이 뭐 3배, 4배까지도 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속이 쓰린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권이신 분들은 버틸만 합니다.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분들이 이 고점 대비 매수가 대비 이 마이너스 30% 40%인 분들이 가장 요즘 힘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요. 시즌의 10년 차트입니다. 최저가가 11,922원이었는데 쭉 거의 뭐 한 2, 3만 원, 6만 원대까지도 갔다가 쭉 계속 횡보하면서 약간 떨어졌다가 계속 한 5년 이상을 횡보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의 10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32만 1,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만 2011년도 10년 전에 고가가 41만 6,500원이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상당히 뭐 대형주이고 큰 회사죠. 그런데 보십시오.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갑니다. 네. 계속 내려가서 결국에는 뭐 20만 원도 깨고 내려가고 작년도 그 코로나 사태 때 한참일 때 네. 12만 6천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크고 좋은 회사가. 하지만 결국 이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단순 내연기관차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 이 미래의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의 개발과 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업의 다각화에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제3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주식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고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네, 이 주식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어서 현대위아라는 회사죠. 네. 자, 보시면 2014년도 한 3분기쯤 될 것 같네요. 23만 4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 현대 모비스처럼 작년 그 코로나 사태 때 결국 19,850원까지 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현대위아라는 회사의 주가가. 그러다가 결국 어,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그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요즘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고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6년이란 시간에 결국은 조정이었던 거죠.
네. 회사가 뭐 망할 일은 없습니다. 현대차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현대위아라는 회사도 망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계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지금 시젠의 10년 차트 보고 계시죠? 네. 정말 급속도로 1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성장을 거뒀고, 고점 32만 2,200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5% 40%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이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볼 수 있죠. CGN의 매출 4분기 잘 나올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기사를 몇 가지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완치자들을 재감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더 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되면서 영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발 항공 노선을 모두 차단시켰다. 이번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과거보다 인간의 면역 체계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데자네이루 과학연구소인 오스왈드 크루즈 재단의 연구진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재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가 재감염에 유리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코로나는 변이하고 또 변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에는 반영하지 못하냐? 이런 소식은 시젠의 진단 키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무슨 문제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많죠.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45세 간호사가 코로나19에 완치된 지 5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기존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증세는 첫 감염 때보다는 약화됐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변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완치 이후에 형성된 항체와 상관없이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네. 이 영국의 수석 과학 고문인 패트릭 벨러스는요,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어디에도 이 백신 부작용과 변이와 이 변종에 대한 기사나 우려, 이것을 다룬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도 인정 안 했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이 백신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쉽게 잡히지 않고 더 확진자는 늘어가고, 그러니 금리는 낮추고 부양책 발표하고 돈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거죠. 시젠도 매출이 즐기는커녕 늘고만 있는데 주가는 되려 내려가고 있죠.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시젠이 주가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마도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 변종이 안 나오고 이 전 세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시젠은 10만 원도 깨고 충분히 내려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지금 18만 원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요, 이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확진자는 점점 늘어만 간다. 백신이 아무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이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2만 원으로 출발해서 32만 원을 갔다면 이제 시즌의 출발점은 2만 원이 아니라 지금의 가격이 출발점인 거죠. 자, 삼성전자 주식을 이야기할 때 액면가를 기준으로 20년 전, 30년 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과 1년 전, 아니죠. 7개월 전 4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9만 원이 됐어? 야, 따블이 났네.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광재 교수 집단 면역 백신으로 코로나 예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사를 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팩트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 백신 실용화는 99% 불가능하다. 백신으로 코로나를 예방할 길이 없다.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백신 회사가 말하는 효능을 믿을 수 없다. 확진자 숫자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위험한 발언을 소신 있게 하는 의사가 있다. 면역학 전문가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다. 이 대한면역학회 회장도 지낸 이 분야 전문가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시제는 제가 영상 초기에 보여드렸죠. 지금 이 가파른 상승에 따른 하락 후 횡보 구간입니다. 이 4분기 실적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네. 아니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못 가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문제는 올해 1분기도 아니고요. 2분기, 3분기인 겁니다. 이 백신이 돈이 되니까 계속해서 제약사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이 백신을 맞아도 효과는 없고 확진자는 늘어간다. 그럼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는 떨어지지 않고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2분기, 3분기 매출이 시즌에서 말한 올해도 작년보다 성장한 1조 5천억에서 2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즌의 주가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도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있기에 이 외국인도 팔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지분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네,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이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다 팔아버립니다. 매출이 떨어질 게 뻔하고 미래 비전도 가치주로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식을 과연 누가 들고 있을까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3월 주총에서 회사가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현대차처럼 시젠도 한 단계 점프할 것이냐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백신의 효과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매출의 실적이 나타나는 4월, 9월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왕재 교수님의 그 인터뷰 중 좀 팩트 부분만을 제가 좀 말씀 또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집단 면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감기가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 질환인데 왜 집단 면역이 안 생기냐? 절대 안 된다. 집단 면역이란 불가능하다. 항체가 잘 생기지도 않는 데다가 항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걸릴 수밖에 없다. 집단 면역이라는 건 항체가 바이러스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될 때다. 예를 들면 간염은 백신이 완벽하게 듣는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항체가 바이러스와 만날 수가 없다. 치료제도 마찬가지다. 주사제나 먹는 걸로는 치료제가 나올 수가 없다. 결국 집단 면역은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안 온다. 0이 될 수 없다. 인간 공생 바이러스다. 변종이 끊임없이 생긴다. 공생황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0이 될 수 있나?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 백신을 만든 모더나 CEO가 코로나19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풍토병이 될 것이고 인류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 백신을 왜 만들고 맞으려고 하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사람들이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은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백신은 무용지물이란 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또 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가는 지금 너무 우리를 사실 좀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봤을 때 다시금 제자리를 분명히 찾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회사들 SK,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 모비스, SPC, 삼립 이런 회사들 주가를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고 또 주가가 크게 가기 위해서 횡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시즌에게 있어서 그 횡보가 짧을 것인지 좀 길게 6개월, 9개월 이렇게 갔다가 또 상승을 그때 이후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좀 빠른 상승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분명히 시즌에게 어,
조만간 큰 상승을 또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말인데요. 너무 시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멘탈과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앞으로 길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조급하면 무조건 지게 됩니다. 아시죠? 네. 또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장을 맞이해 보도록 해야죠. 네.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